안녕하세요. 느린 노화TV 내과 전문의 정태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낯설고도 놀라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진실, 야채는 건강에 좋다는 말.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어요. 야채 위주로 식단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콩팥이 안 좋아졌대요? 피도 잘 도는 줄 알았는데 고혈압이 심해졌대요. 이런 분들 밥상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정갈한 반찬이 올라 있습니다. 나물이 있고 김치가 있고 시금치 된장국이나 무말랭이 무침, 고사리, 묵은지도 있지요. 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는 밥상인데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몸으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나이 들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가 신장, 간, 혈관 건강과 관련된 식습관입니다. 몸 안에서 독소를 걸러주는 신장 기능은 65세 이후부터는 급격히 떨어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혈관의 탄력성도 많이 약해져서 혈압 조절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야채 반찬들이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고 병을 만들고 이미 있는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야채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야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어떤 야채는 약이 되지만 또 어떤 야채는 조용히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묵은지, 무말랭이 같은 반찬들은 건강식으로 인식되지만 고령자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지요. 문제는 이런 결석이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프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고사리는 간에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지방간 같은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사리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게 오히려 간 기능을 빠르게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아서 조리해도 그 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할 대표적인 야채입니다. 그런가 하면 묵은지나 무말랭이처럼 오래 절이고 발효시킨 반찬들은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지요. 나는 국을 안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밥 반 공기에 반찬을 더 많이 드신다면 나트륨 섭취량은 국을 한 사발 마신 것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음식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망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식습관, 반찬 한두 가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건 몸이 그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나빠져도 초기엔 아무런 증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고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그게 바로 노년기의 식습관 질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 음식이 과연 지금의 내 몸에도 좋은 것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야채가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자연에서 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자연스러움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연에서 자란 것이 모두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성분은 해독되거나 걸러지지 않으면 몸에 축적돼 독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해독과 배출 능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야채 반찬들이 질병의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수상칼슘, 즉 신장 결석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발생률이 평균보다 2에서 3배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혈류량이 줄고 사구체 여과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산 칼슘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그게 쌓이게 되면 결석을 넘어서 만성 신장 질환, 심하면 투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겉으로는 별 증상이 없고 혈압이 조금 오르고 피로하다 느끼는 정도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사리는 간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야채입니다.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천연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면 간과 신장의 세포 손상을 유도합니다. 삶는 과정에서 일부 제거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반복 섭취 시 간 기능 수치가 악화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간염이나 지방간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고사리를 주기적으로 드시는 경우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심한 경우 간 섬유화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묵은지, 무말랭이처럼 발효나 건조를 오래 한 채소들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이들은 일반 김치나 생야채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3에서 4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묵은지 10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0mg 이상으로 성인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걸 밥 공기에 얹어서 드시면 하루에 2000에서 3000mg은 금방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아진다는 건 단순히 수치가 올라간다는 걸 넘어서 뇌혈관, 신장혈관, 눈, 심장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을 주고 손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뇨, 심부전, 심근경색,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과 만성 콩팥병이 동시에 있는 분들은 매일 먹는 반찬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한 나물로 잘못 알려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나 취나물, 더덕 같은 나물류는 생으로 먹으면 사포닌이나 배당체 같은 성분들이 과민 반응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데쳐서 무치지만 문제는 어떤 분들은 뿌리채로 오래 절이거나 생으로 즙을 내서 드신다는 것입니다. 간독성, 위염, 설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위장이 약해진 고령자분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밥상 위에 있는 야채 반찬 중 자연에서 왔다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 오래 먹었다고 내 몸이 계속 잘 받아줄 거라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달라졌으면 식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신장과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은 단순한 민간 속설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영양성분 분석, 연구 결과로도 충분히 입증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위험한 야채 반찬을 어떻게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줄이고 바꿔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대체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한 야채 반찬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매일 먹긴 하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과 간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이 망가져도 오래 버팁니다. 간은 70%가 손상돼도 눈에 띄는 증상이 없고, 신장은 양쪽 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 없이 서서히 조용히 망가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1세 어르신은 평생을 채소 위주로 드셔오신 분이었습니다. 된장 무침, 묵은지, 취나물, 고사리 같은 걸 매일 아침마다 정갈하게 차려 드셨고요. 고기보다는 나물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고기나 생선은 특별한 날에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심한 피로감, 식욕 저하, 발목 부종, 야간 단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 오셨을 땐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가 심하게 올라가 있었죠. 정확한 진단명은 만성 신부전 3기. 그 원인은 고염 식습관에 의한 신장 손상 누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밥상에는 매일 묵은지, 된장, 간장에 묻힌 나물이 있었고 시금치와 무말랭이, 고사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중 1일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을 초과하는 비율은 78%에 달하고 그중 다수가 나물이나 절임류 반찬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백뇨가 있는 분들, 즉 이미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시작된 분들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신장 기능 악화를 1.5에서 2배 가속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떤 신호를 먼저 보낼까요? 먼저 신장 손상 초기에는 아침에 얼굴이 붓고 발목이 쉽게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혈압이 오르고 단백뇨가 검출되는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신장은 점점 기능을 잃게 되고 나중엔 투석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간 손상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정도지만 피부가 간지럽다든가 눈 흰자에 약간의 노란기가 돈다든가 소변색이 진해지고 변색이 옅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사리, 생나물류, 생도라지 등을 즙으로 장기 섭취한 분들 중 간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간섬 유화가 진행된 경우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간센터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식이요법이 잘못된 고령 환자 중 간 효소 수치 상승 사례의 40% 이상이 건강식 또는 민간요법에 기인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물 반찬 하나쯤이야 하고 무심코 넘기던 식습관이 사실은 오랜 시간 장기 손상의 불씨로 작용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손상이 시작된 몸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식탁이 바뀌어야 나머지 기능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렇게 위험한 반찬들을 실제로 어떻게 대체하고 조절하면 좋은지,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식단 팁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력 없이 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분명히 늦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도 늘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식단 짜드리는 마음으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왜 그게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용어 없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식사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65세 넘은 이후에는 이 말이 진짜로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좀 짜게 먹어도 기름진 거 먹어도 몸이 알아서 잘 회복해줍니다. 근데 이제는요, 신장, 간, 혈관 이렇게 고생해온 장기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젓갈, 국물, 조미료 많은 반찬들이 이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루 식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엔 위에 부담 없이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침 너무 거르시는 분 많죠? 아휴, 입맛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셔요. 김치에 밥 한 숟갈 먹고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하루를 망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에 설탕 넣고 쿠키 한 조각, 빵 한 조각, 이런 식사는 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위장을 놀라게 만들어요. 이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침엔 속이 놀라지 않게 부드럽고 따뜻한 걸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요, 흰죽 한 그릇, 거기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들기름 살짝 넣은 애호박 볶음, 김 한 장. 이게 아침 한 끼로는 딱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있고 무엇보다 간이 세지 않아서 위가 편하네요. 특히 죽에 들깨 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면 위점막도 보호되고 고소한 맛도 나고 몸에 따뜻한 기운도 돌게 됩니다. 두 번째, 점심은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낮 동안 움직이고 걷고 말하고 이 모든 데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밥만 드시고 반찬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근감소증이 금방 옵니다. 걸음걸이 느려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점심은 꼭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현미밥, 그리고 들기름 살짝 넣은 가지찜. 이 가지찜은요, 가지 그냥 푹 쪄서 손으로 눌러주고 참기름, 깨소금, 아주 약간의 간장으로 묻혀주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고기 반찬 또는 생선도 꼭 넣어주세요. 기름 많이 쓰지 마시고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담백하고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양배추 겉절이, 오이 나물까지 이렇게 5가지 반찬만 있으면 충분히 훌륭한 한 끼입니다. 양념 고기는 피하시고 심플하게 삶은 고기, 이게 건강한 단백질이에요. 세 번째, 저녁은 비우는 식사로 바꿔주세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저녁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몸을 채우는 식사보다 하루를 정리하는 식사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요, 죽 또는 반쯤 섞은 백미 플러스 현미밥 한 공기. 국은 맑은 미역국, 된장 많이 넣지 말고 참기름 한 방울. 국간장 조금, 두부만 넣어서 아주 담백하게요. 생선은 고등어 구이, 근데 소금 안 뿌립니다. 구운 다음에 레몬즙 살짝 뿌리면 비린 맛도 사라지고 간도 덜 느껴져요. 거기에 부추 무침, 당근 볶음 2가지만 있어도 너무 충분합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에도 좋고요. 당근은 눈 건강, 면역력에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조금씩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쿠, 이걸 매일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땐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3끼를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을 보여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고 속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입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한 끼씩 천천히 바꿔가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숨이 덜 차네? 요즘 밥이 맛있어졌어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지금이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식사,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야채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절대 먹지 말라고까지 하세요? 맞습니다. 야채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장 건강, 혈관 건강, 노화 방지에 매우 좋죠. 그런데요, 문제는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게 절인 나물, 액젓이나 소금에 버무린 겉절이. 식당에서 나오는 시판 반찬들은 염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방부제 첨가물이 포함되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강조한 거예요. 야채 그 자체가 아니라 조리된 방식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떤 야채가 특히 조심해야 할 야채인가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건 무, 배추, 부추, 열무처럼 김치나 겉절이, 장아찌 형태로 자주 먹는 야채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짜게, 맵게, 그리고 설탕이나 물엿을 넣어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장, 위장, 혈압에 모두 부담을 줍니다. 또 하나, 시판 조림 야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호박조림, 감자조림 같은 건 물엿, 간장, 조미료가 과하게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겉은 야채지만 속은 소금 플러스 당 플러스 첨가물 폭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럼 날로 먹는 생야채는 괜찮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야채, 특히 양배추, 당근, 오이, 샐러리 같은 건 날로 드셔도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차가운 생야채가 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데치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도 찜기에 살짝 찌면 위에 훨씬 부드럽게 작용하거든요. 네 번째 질문. 야채 많이 먹으면 배도 부르고 건강에도 좋다던데 너무 조심하면 영양소 부족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보다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채를 많이 드시되 짜게, 달게, 맵게 조리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자연 그대로 드시는 방식을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영양보다 위장 기능과 신장 부담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예를 들어 저염 된장국에 시금치 한 줌 넣고 가지나물 데쳐서 들기름만 살짝. 이렇게 드시면 영양도 충분하고 위에도 부담 없이 딱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선생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야채를 주의해야 할까요? 네, 꼭 하나만 꼽자면 절여진 야채입니다. 특히 젓갈에 절인 부추김치, 배추 겉절이, 깻잎 절임, 단무지. 이런 것들은 나물의 탈을 쓴 염분, 당, 방부제의 덩어리예요. 야채라고 다 같은 야채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 혹은 살짝 데쳐서 담백하게 조리한 야채가 진짜 건강한 야채입니다. 오늘은 야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느린 노아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